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헬스케지셨어요. 지금 몸살 나가지고. 그러시네요. 감기 기운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방송법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중요 직책 맡으셨어요. 네. 언론개혁 팀. 그게 의원님이 지금 언론개혁만 몇 년이에요? 예, 40년? 예, 근데 그게 예. 언론개혁 특위가 꿀보직이면 할 사람이 많았겠죠.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그 고생하는 걸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누가 언론개혁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숙명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려워요. 예, 제가 늘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 총리실 기자실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 1,000마리를 끌고 북한을 가지 기자 10명 데리고 밥은 먹으러 못 가겠다. 예, 언론개혁 쉽지 않습니다. 이따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취재 편의점 항상 응원해 주시는 광고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꽤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 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으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준다고 하는데요.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아서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용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광고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새로 들어온 광고인 것 같습니다.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웰세넬스 신제품입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가고 손발이 자주 붓고 컨디션이 쉽게 떨어지시나요? 전데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 피로는. 네,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몸속에 조용히 쌓인 만성 염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세포 손상, 면역 저하, 노화, 혈관, 관절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염증 해답 바로 커큐민이라고 합니다. 강황에 함유된 천연 항산화 성분 커큐민은 체내 활성산소와 염증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1등급 건강 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커큐민의 핵심은 흡수력이라고 하는데요.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서 빠르고 효과적인 작용을 덮는 커큐민 효과 부스터 제품으로 하루 한 알 이걸로 염증부터 항산화, 피로 회복까지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가 지속되시는 분, 자주 붓고 회복이 느리신 분,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혈관과 세포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수용성 커큐민, 퀘르세틴 그리고 코엔자임 Q10 세 가지 항산화 성분을 하루 하나로 꽉 채웠으니 요거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런칭 기념으로 오직 취재 편의점 구독자만을 위해서 한정기간 60% 파격 할인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이때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해.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저는 이 와중에도 잠은 잘 자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이 와중에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쓰러지면 푹 이렇게 후루룩 깨면 새벽 이런 일상을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거죠. 그럼 건강한 건가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일을 줄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의원님 진짜 장윤선 기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의원님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야 뭐 이제 저는 죽을 날이 장윤선 아니, 왜 기자보다 적게 남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요새 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70인데 맨날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70이면 아직 네, 60 전이신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옛날 기준으로 0.8을 곱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두 분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체포. 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의원님 검사하실 때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망가서 못 찾아서 집행을 못 할 수는 있어요. 도망가 버리면 찾아야 집행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도망은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급 보안시설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행을 못해?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저 분명히 이거는 한번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은 특검 책임이다. 서울구치소 책임이다. 저거는 드러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상세히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 옷을 벗고 버텨서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휴게 공간에서 마주쳐서 이제 의자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의자에서 풀썩 주저앉으면서 뭐 팔을 끌어당겨서 뭐 팔이 아프다 뭐 호소해서 혹여라도 또 무슨 부상 입을까봐 그래서 그냥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까? 어제 무슨 까마귀 뭐라고 불리는 구치소에 특공대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출동을 했었다는 건데요. 아니 특공대가 출동하면 뭐예요? 사실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소 경미한 부상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순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거기서 뭐 반항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그걸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뭐 넘어지면서 얼굴을 긁힐 수도 있는 거고 다소간의 부상은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절대로 불법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항하는 사람이 불법이지. 이거는 법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건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받는 거지. 네. 영장이 없다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가는 거죠. 네.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못한다? 이거는 특검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집행을 못해요?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왜 의자째 들어? 거기서 저항을 하면 팔에 수갑을 채워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수갑을 안 채웠냐. 그러니까 아니 수갑을 뒤로 채우면 방법 없어요. 아무리 기운이 센 장사도 앞으로 채우면 이거라도 휘두르고 뭐 때리고 할 수 있지만 뒤로 채우면 어떡하냐고. 머리로 들이받는 거 외에는 없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정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윤석열은 총선에서 지면 부정. 그래서 부정선거다. 대선에서 진 것도 부정선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특검도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 저렇게 극렬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더 나아가잖아요. 이제 곧 해방군이 다가올 것이다. 저는 일부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기대하고 그랬잖아요. 태극 일부 극우 했었어요. 세력들이. 맞아요. 그게 폭탄을 맞을 거다. 뭐. 그게 윤석열의 뇌와
똑같은 사고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을 했던 자가 그러니까요.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 이 비번 안 풀어갖고 아이폰 그렇죠. 버텨서 그 후로 다 버티잖아요. 예, 다 버티잖아요. 예, 그 길을 열었듯이 이상한 길을 또 여는 거예요. 저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특검이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였을 때 만약에 피고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가만 안 가만 두죠. 안 그렇죠. 그리고 형량을 막 더 세게 때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 감히 뭐 거의 그런 예. 걸로 막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끝끝내 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인은 저렇게 하면서 아 진짜 입이 아픈데 인권 탄압 프레임을 계속 세우고 어제 그 변호인단 기자회견 보셨겠지만 뭐 마치 막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벌어졌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라고 호소를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서울구치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요. 서울구치소를 포함해서 모든 교정기관에 아무리 빨라도 9시입니다. 근데 특검이 8시 전에 도착해서 8시 좀 넘어서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네. 변호인이 그 시간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와 있었잖아요. 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변호인 접견실도 아니었어 예, 심지어. 무슨 사랑방 휴게 공간? 그러니까 예. 아니 도대체 서울구치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요 변호인이? 어떻게 막 돌아다녀? 거기가 시설 전체가 1급 보안 시설이고 네. 다만 변호인은 변호인 접견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막 돌아다니냐고 이게.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변호인단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 있냐. 네. 그리고 휴게 공간에 있으면서 일정은 뭐냐면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변호인들이 일정 정도 역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시설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장의 상관인 것이고 교정본부장의 상관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쥐 명령 계통에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네.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하다. 예. 그렇게 왜냐하면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날 그 지시했어요. 서울구치소가 저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협력해라.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 걸로 해야 한다. 제가요 서울구치소가 아직도 구치소장이 윤석열을 맞습니다.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법무부 인사가 다 안 끝난 것 같고 제가 요즘 놀라는 건 곳곳에 네. 친윤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이번에 류일임 건에서 그렇거든요. 네. 류일임 대부분 봐주고 아주 극히 일부만 송치했거든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은 다 검찰에 송치했어요. 경찰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찰청장이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내부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친윤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인사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많아요. 코바코 사장도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민영삼인데요. 따따부따 민영삼 아직 네.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언론재단 이사장은 그러니까요. 김여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처에 그 윤석열 알박기 인사가 네,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다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서울구치소장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급하죠, 너무 급하고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또 근데 법조 안에서는 어차피 저 아는 거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재판에 넘기면 된다. 더 이상 자꾸 끌어오려고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네. 이제 특검 사무실로 데려다 놓더라도 근데 그거는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 먹고 왔더라도 네. 검사나 수사관이 하기에 따라서는 입을 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자존심을 좀 건드리죠. 자존심? 네. 네. 어떤 방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게 하면서 이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검 사무실에 데려와 보지도 않고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데 뭘 조사를 해 그냥 조사 없이 처리하지.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 결정도 검사가 하는 거지 왜 그걸 피의자가 하냐고요. 맞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지. 그걸 왜 진짜 검사가 특검이 판단하는 거지. 그걸 왜 피의자가 나 안 갈 거야라고 버티면 아이 그래 오지 마 이렇게 그 의사를 존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수사가 진행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니, 아직도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명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특별검사 네가 뭔데 나를 잡아가 거의 이런 태도인 거 아닌가. 세계가 지금 그 부부 중심으로 여전히 돌고 있어요. 그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가. 니들이 뭔데 나를 끌어내? 약간 이런 태도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정치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투쟁의 근거지가 윤석열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윤석열이 억울하게 구속됐다. 그러니까요. 당원으로 다시 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윤석열이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뭐 탈당했으니까 뭐 내부에선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이렇고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안 부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팀에서. 근데 외환 관련한 죄를 수사하려면 불러야겠죠. 예. 저는 사실은 이거 구치소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 끄집어내서 특검 사무실까지 끌고 오는 역할을 조은석 특검이 해주길 바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역량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3명의 특검 중에는 제일.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거기까지는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조은석 특검이?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예. 아니 근데 내란 특검도 외환죄 관련해서는 조사 안 할 수 없죠. 해야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하여간 지금 그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금 내란 특검팀 요새 뭐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쏟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번이나 체포영장이 이렇게 무산되면서 국민들께서 그 한남동을 자꾸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 그때 체포영장 국민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한겨울에 키세스가 돼가지고 끌어내라고 했는데도 그때 못 끌어냈던 당시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거지? 심지어 구치소에 앉아 있는 사람을 못 끌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곤하시겠지만, 네.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이든 계속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회도 감시해야 되고 네. 민주당 의원들도 일거수일투족을 각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께서 감시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잘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네. 그 아까 답을 잘 못하신 부분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해요.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친분 관계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돼 있을 때 네. 그 아무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 수사하듯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계가 거기서 끝날까? 민주당 내엔 검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 잘 되기만 바라는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계셔야 내란 특검 수사도 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그 감시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3대 특검 거기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 점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군요. 예. 공식적으로는 특검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특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너무 본질을 적나라하게 도와주는 본질 아니 그런데 그 얘기 있어요. 지금 새 특검이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친소 관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라리 이명현 특검이 어차피 최혜병 특검도 불러야 되잖아요. 내란숙의 윤석열을. 그래서 군인 정신에 따라서 이명현 군검찰 출신의 특검이 화끈하게 윤석열 확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돼요. 네, 새 특검 가운데 누군가는 윤석열 불러야 된다. 한 번, 많으면 두 번만 하여튼 인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 죽어서 저렇게 못한다. 반항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아니 물리력으로 어떻게 상대가 돼요. 사실은 구속돼 있는 피의자하고 여러 명의 교도관 내지는 뭐 특공대하고 이거는 심의 균형이 뭐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안 들으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영장 발부해 주는 것이고. 그냥 한 번만 끌고 나와도 그 다음부터 저런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왜 한 번을 못 하냐고. 그렇죠. 답답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 그러니까 힘내라고 응원은 하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무력감이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거밖에 안 돼?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거죠. 그 한 사람을 못 끌어내서 1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하나를 못 끌어내고 변호인단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하는 게 말이 돼? 이건 결국에는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또 다른 역풍 공작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다음 주에는. 아니 그래야 법치가 안 무너지는 거죠. 법치가 살아있다. 다 옷 벗고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범죄자들이. 진짜. 그럼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엉망되는 거다. 그래서 법은 위화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화력. 누구 하나를 일벌백계 해서 야 법에 맞서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그걸 했어요. 화물연대 잡아가지고 노동계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잡아가지고 자기는 그랬는데 본인 당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세상 일이 맨날 법으로 사람들 때려잡던 사람이 자기가 법으로 당하는 건 싫은 거고 그러니까 평론한다고 우리가 막 평론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이 자기 평론하는 거 못 견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보죠, 뭐. 어쨌든 다음 타자 이명현 타자 어떻게 하시는지 저 이명현 특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소식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제작진 준비됩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니 그 웃기는 게 전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 뇌물죄 대상도 아니고 난 공직자도 아니니까 법으로 나 처벌 못할 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런데 왜 지가 비화폰 A등급 가졌냐고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하냐고. 저도 뭔데? 못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그렇게 다 비화폰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고속도로를 휘고. 게다가 심지어 저는 과방위원장인데도 국정원장이 전화한다고 안 받아요. 그런데 무슨 그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 웃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가정주부. 그래갖고 또 자리 차지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미디어재단. 누구죠? 그 아줌마 이름은 알려주세요. 그 최철호 부인? 아니요. 그 미디어재단 이사장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가 된 것은 그 김건희에 대하여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갖고 전 그걸로 발탁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런. 근데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 감성 살려서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또 추가 질문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까지 첫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발음은 네. 아이들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의 그 딕션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에 반하여 기자의 질문은 얼마나 잘 들립니까? 네. 예, 그런 거고 저거는 완전 그 기억하세요? 대선 과정에서 네. 그 I believe. 예, 그 기자회견. 예, 그거의 툴을 지금 본인은 기획한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완전 다르죠. 저 쇼한 거죠, 쇼 예. 완전 쇼인데. 아 저는 느낀 게 어떻게 저게 풀 메이크업에 예. 풀메에 완전히 옷도 쫙 맞춰서 입고 나왔더라고. 예. 그러니까 가방까지. 예 어떤 가방은 또 9만 원짜리 딱 에코백.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게 예. 에코백을 누가 9만 원짜리를 듭니까? 맞아요. 우린 보통 5천 원짜리 들지. 그러니까. 진짜 에코하는 예,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내가 예쁘게 보여야 되고 머리도 그게 뭡니까? 뽕 넣어가지고. 머리뽕. 예. 하여튼 불쾌한 장면이고. 신발 어떻게 보세요? 신발이 신발은- 자기보다 좀 큰 거 신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신발 밀리미터가 260이냐 뭐냐 예, 그래서 그런데, 시끄러워서 예. 거기에 맞춘 것 같아. 다 신발에 관심이 가는데 예. 어쨌든 신발에서 머리 끝까지 예. 머리 뽑는 것까지 다 풀매예요. 풀매다. 네, 전략이다. 그러니까, 예, 전략일 뿐만 아니라 그건 본능적 욕구. 예. 예,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역겨웠습니다. 역겨웠다. 솔직히. 예.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뭐 노림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그래서 이른바 험불 전략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나 공직자 아니잖아. 내가 뭐 뇌물죄의 주체가 되냐, 뭐 직권남용죄가 되냐,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치면서 적시한 범죄 사실에도 그래서 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네. 뭐 뇌물죄 대신 뺐더라고요. 알선 수재가 들어간 거죠. 예. 특감법상에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 필요 없는 알선 수재가 들어간 것이고, 그 직권남용 이런 거 다 빠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그거로 범죄 사실 꾸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을 노리고 준비한 멘트인 것인데 여자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풀매로 나오냐 진짜. 남자들은 봐도 몰라요. 그냥 얼굴이 하얗네. 뭐 이렇게 네. 약간 창백해 보이는 네, 화장을 한 건가 봐요. 그게. 맞아요. 예. 네. 예. 그죠? 일부러. 예. 그런 아픈 거는 표정. 여자분들의 눈매를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남자들이. 아니 근데 그 이제 저는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남편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아 그거 네. 저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선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사실은 김건희와 연계고리. 그러니까 김건희가 확실하게 국정을 주물르려면 본인이 직접 전화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본인이 직접 전화하고 공직자들이 움직이면 그건 죄가 안 된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저도 그 법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범죄가 성립되려면 국정농단이 윤석열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그 구조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구조 입증을 안 하겠다는 전략이지 저 둘이. 예. 하나는 나자빠지고 예. 하나는 어머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지금 우롱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개사고 아닌가 싶어요, 그냥. 진짜 무슨 아직도 세상을 희롱하고 앉았으니.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막 확확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딱 구치소에서 끌어다 딱 놓거나 딱 이렇게 법의 위험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러다가 또 막
다시 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조간신문은 다 부부가 쌍으로 구속된다. 빵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옛날 같은 툴이 적용되진 않겠죠. 뭐 부부가 똑같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한 사람만 구속시키고 하나는 봐주고 뭐 이런. 아니 그거는 웬만한 죄일 때 그 해당하는 거죠. 웬만한 죄일 때. 웬만할 때 그냥 네. 부부 둘 다 구속하면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때 이 자녀를 돌볼 사람 하나 정도는 빼주자 뭐 예. 이거가 통하는 건데 웬만하지 않으면 부부 둘 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원래. 뭐 그게 이철희 장영자 사건 이후에 부부 동시 구속이 없지 않냐? 왜 없어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큰 그 무리를 일으킨 고위직 출신이 아니었을 뿐이지. 네. 그 죄질이 안 좋은 단계에서 부부 동시 구속의 사례가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엉뚱한 얘기래요. 그리고 이게 사안이 네.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키냐고. 사실은 우리가 8년 전에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있었고 벌어졌습니다만 네. 솔직히 지금 윤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비하면 8년 전, 9년 전에 국정농단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조적지열이야. 조족지열이다. 세 발의 피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거짓말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과정에서 다 목도를 했는데 김건희 씨도 지금 목걸이 관련해서 말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몇 번이 바뀌었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네. 2015년 11월 모델로 출시된 반클리프 목걸이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네. 엄마 드리려고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 그쵸. 그건 아주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딱 떨어지는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짓말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걸 보고 예. 저건 습관성 거짓말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습관성 거짓말이다. 우리는 거짓말 말 하나 잘못해도 막 가슴이 뛰고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거짓말을 그렇게 만들어낼 지능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런데 거짓말을 진짜 거짓말 아닌 듯이 천연덕스럽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드 중에 가슴을 울리는 게 부모잖아요. 예. 엄마 선물하려고. 엄마 선물하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엄마 선물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보면 다 분산이에요. 분산 시선 분산. 네. 그다음에 핵심을 비껴가게. 그런데 어쩌고 그렇게 2015년 11월 출시했다고 반클리프에서 확인을 설명을, 해줍니까? 예,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짓말들이 예. 이게 증거 인멸과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분은 그 예. 사람은 도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예, 미랑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랑 가능하다. 예, 저는 무슨 짓이든 못할까? 이 세상에 내 수족이 깔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금 딱 떨어지는 그 반클리프 거짓말만 알고 있지만 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특검 6시간 동안.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부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영장 신청한 영장을 거죠. 전광석화처럼 영장을 쳐버린 건데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는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정말 불쌍하다. 저 가녀린 여성을 지켜줘야지. 뭐 얼굴도 보니까 아픈 것 같던데 뭐 이런 게 통용이 될까요? 대부분 안 되고 예. 제가 보기엔 전국 통틀어서 몇만 명 정도 있을 겁니다. 뭐 한 2, 3만 명? 2, 3만? 2, 3만 명쯤은 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른바 보수층에서도 예. 그전에도 네. 김건희에 대한 반감은 컸어요. 네, 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권위 지위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네. 존중해야 된다, 뭐 지켜줘야 된다 그런 자세였던 거지. 예. 김건희에 대해서는 좀 가만히 있지 왜 계속 저렇게 끊임없이 사고를 치냐. 사실은 목걸이와 관련해서 한 7-8번 주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나토 맞아요. 순방 때는 그 현지에 있는 맞아요. 교민 스페인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러다 뭐 오빠 등장하고 뭐 쫙 바뀌어갖고 예. 최근 것까지 한 7-8번 이상 바뀌었는데 저런 경우를 이제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보수 유권자들한테 울림이 있을까 해서 그거 좀 궁금해서 없어요. 여쭤봤고요. 저희 동네에도 보수분들 많아요. 예, 근데 다 욕해요? 예, 윤석열, 김건희 다 욕해요. 어. 근데 포인트가 좀 다르죠. 김건희가 나대다가 꼴 좋게 됐다. 이게 김건희에 대한 욕이고, 아하. 그건 이제 보수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잖아요.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했구나. 딱 이런 식이고요.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오죽 못 났으면 계엄도 성공을 못 시키냐. 그래서 어떤 동기에서가 말을 안 해요. 예. 비난의 동기가 예. 저와는 다르죠. 그러나 다 비난해요. 다 비난한다. 이게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동정론이 있었어요. 끝까지. 네. 예, 근데 없어요. 이 두 분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무능하고 무식하고 멍청해서 윤석열은 그렇게 된 거고 예, 김건희는 계엄을 어떻게 나대고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성공 못 시켜? 바보 아니야? 이게 예. 그 우리 지역에도 군 보수.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수적인 분. 저 예. 되게 미워하겠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 그게 분위기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렇게 풀매하고 나오는 거 예. 저거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미쳤구나 이제. 예. 그리고 그 아줌마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때 예. 최순실 농단 때 예. 시위할 때 아줌마 한 청소 노동자 노동자 예. 한 분이 예. 나오셔서 예.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연병하네.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김문수 그다음에 장동혁 이런 사람들은 전환길 면접 보면서 윤 어게인 계엄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의원님은 이 사람들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당대회가 급하니까요. 당선이 돼야 되니까. 당선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선 전에는 약간 그 뭐랄까요 반성 모드가 있었어요. 네.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마치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한 윤석열에 대해서 절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태도를 잠깐 보였던 것인데 지금 전당대회는 룰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정도의 상황이라면 룰을 일반 여론조사 그것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오픈해서 질문하는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확 높여야 되는데 당원 80, 여론조사 20인데 그 여론조사 20%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주로 상대로 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서로 지금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상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룰을 그렇죠. 확 바꿔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해. 오히려 거꾸로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굳어지면 이제 극우 정당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윤어게인. 홍준표 태도를 보면 예. 홍준표 전 시장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망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망하죠. 네.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옛날에 네. 그 80년대 동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동굴. 예, 김문수만 해도 80년대 운동권이잖아요. 90년대는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은밀하게 모든 게 벌어졌어요. 제가 말지 1호 기자 할 때 네. 김문수의 고문을 네. 그거 보도한 게 말지예요. 네. 다른 데서 보도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웬 계엄이냐?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일선 군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제대로 명령을 안 따르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계엄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면 옛날처럼 KBS가 쫙 따라오고 네.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에 살고 있다니까요. 80년대 동굴에 살면서 여전히 네.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 벌이고 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 출마했는데요. 계엄 사명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헌정사의 죄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는 누가 될까요? 안철수 의원이 대표 될 수 있겠습니까? 대표야 김문수가 되죠. 저 김문수가 되겠. 김문수가 된다. 장동혁 썰도 있던데 안 돼요? 2등은 하겠죠. 장동혁 2등. 예. 예. 그러니까 결선을 김문수, 장동혁 두 둘이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볼만하겠죠. 가관이다. 둘이 올라가서 전환길이 가운데 서가지고 막 누구 손을 들어줄까 들어주나.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예. 참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절대로 좋은 분은 아닌데 네. 상황 파악은 빨라요. 빠르다. 최소한의 상황 파악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혜성과 같이 등장할 사람이 있으니 홍준표 시장인 겁니까? 아 그건 본인 바람인데 네. 그렇게 돌아갈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과연 그게 될까? 저는 계속 저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김문수 중심으로 예. 윤석열을 칭송하면서 하며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예. 야당 노릇이다 이게. 그러면서 세상에. 극우 색깔론으로 계속 갈 것 갈 같아요. 거다.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갈 갈 기조로 거예요. 갈 거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범죄 혐의들이 보도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는 아무런 지금 잠수 탔어요.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있는지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통일교와 이어지는 그 국민의힘 대선 자금의 어떤 모종의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통일교의 그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 따르면 하나는 건진이고 또 다른 제3의 라인이 있었다.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게 바로 권성동 아니냐. 그래서 쇼핑백에 뭐 큰절하고 돈 받아 간 거 아니냐. 네. 예. 그 택배 기사 인터뷰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진을 통해서는 김건희에게 접근을 한 예.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이른바 그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이 다른 거예요. 라인이 집권 다르다. 초기부터 예. 정말 뭐랄까 정치적인 무능이 총집합된 윤석열을 가운데 두고 예. 김건희 라인 쪽과 윤핵관 라인이 권력 투쟁을 벌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접근한 거예요. 양 라인을 다. 양 라인을 다 접근해서 예. 라인을 만든 거죠. 예. 파이프 라인을. 네. 그런데 이른바 큰 거 한 장. 아이 통일교 사이즈가 있지 어떻게 그게 큰 거 한 장이 1억일 수가 있겠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1억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윤영호 그 본부장이 평소에 1억을 한 장, 한 개, 네. 큰 거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큰 거가 뭐냐? 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공이? 그러니까 통상 그냥 시장에서 네.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통상 1억이면 한 개, 뭐 예. 10억이면 10개 이렇게 표현하죠. 예. 뭐 10개, 20개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예. 거기에 큰 거가 붙으면 예. 통상 공이 2개 붙는 거예요. 100억이다. 예. 통상 표현은 그렇습니다. 통상 표현을. 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예. 그래서 그리고 대선 때 잘 쓰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손 부끄럽게 1억을 줘요. 1억은 손이 부끄러운 거다. 예. 아 통일교 체면이 통일교인데. 있지. 통일교 체면에. 아유 진짜 지저분한 얘기 계속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선 자금 사건 차떼기당 이후에 최대 그 사건이 그렇죠. 스캔들이 터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또 국민의힘은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특검해야 될 사안이에요. 요것만 따로 네, 떼서 따로 특검을 떼서 해야 해야 될 될 사안이에요. 사안이고. 수협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천지도 또 그렇고 왜 이렇게 종교 단체로부터 약간 수사를 무마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방식의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게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 제일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세금도 종교가. 안 종교계에서 세금도 안 나오는 내고? 돈이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찰 거래가 워낙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출처 조사도 안 되고. 종교계 다 헌금 내니까. 종교계만큼 현찰 거래가 많은 업종이 없어요. 업종. 예. 예. 그렇죠. 헌금은 예. 다 그렇죠. 그러네요. 꼬리표가 없는 돈이죠. 그래서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야, 진짜 너무 신선한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렇게까지 부패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저는요. 이참에 그냥 예. 저는 제가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마약 사건이거든요. 마약. 백혜령에. 예. 저는 이 모든 사태가 최은순의 무력에서 시작됐다고 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 얘기 예, 하시. 왜냐하면 동기를 추적해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 동기는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최은순이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모텔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고모님들은 최은순과 그 고스톱 같이 네. 쳤다 다 알고 김명신의 본래 얼굴도 다 알고 본래 모습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너무 변해서 예. 그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명신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어허. 그냥 예, 예.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 그때 그 모텔 밑에 지하에 예.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었대요. 노래 주점 같은. 그게 뭐 영업을 했는지 아니면 시설이었는지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경찰 관계자들도 있었다. 경찰. 예. 예. 근데 그때까지는 경찰이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점점점 사이즈가 크면서 예. 그 이게 요양원으로도 바뀌고 뭐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단계마다 다 소위 그 검경이 끼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목표가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막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네. 남을 뭐 뒤통수 쳐서 돈 벌었다. 그렇죠. 그게 동기인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단계가 커져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소도둑 된다. 그 소도둑이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였다. 예. 전 이렇게 보고 그게 무너지는 건 그 돈이 나오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네. 캄보디아 소위 ODA 예. 갑자기 늘어난 거 예. 등등등. 그거 왜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나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돈이 한번 해외로 나가면 잡기가 어렵다.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돈하고 해외에 한번 딱 나가는 순간에 수사 난이도가 수십 배가 더 어려워져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마약 건도 네. 백혜룡. 결국은 청와대 용산이 연결돼 있다는 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경찰서장, 예. 경찰서장이 막고 나서 용산 갔고. 예, 영전되어서 갔죠. 근데 왜 이거는 수사를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 특검으로 상설특검으로 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예.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너무 많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백혜령 경장 이미, 예. 있고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면 예. 이건 시작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너진다 이거는. 이건 논리로 방어가 안 되잖아요. 마약은. 예.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러다가 연예인들이 희생되고 이런 거 이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11시인데요. 그래도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에 그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사 그리고 최강욱 의원 그리고 그 윤미향 의원 세 분에 대한 거 포함해서 정찬민 그다음에 안상수 전 시장 부인 그다음에 심학봉 전 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 이런 부정부패 비리 사범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균형을 맞춘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제가 사면 당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때도 저 할 때 그 최명길 의원이 같이 했어요. 근데 저와 최명길 의원은 뭐 돈 문제가 아니니까 네. 거기도 정치자금법이라고는 하지만 알바에게 밥 사준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그 이 결정을 한 법무부를 비난할 게 아니고요. 풀어달라는 사람이 그나마 공익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국힘이. 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그 소위 평가의 방향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건 또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국힘은 없나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본인들이 탄압받았다고 그 내세울 사람이 없나 보죠. 이건 솔직히 이분들은 다 돈 아니에요, 돈. 아니 그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다예요? 돈도 있지만 한 분은 저 재수 성 예, 관련한 그렇습니다. 그거로. 근데 어떻게 맞아. 꼭 그런 분만 찍어서 그것도 참 희한해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길래 그렇게 명단이 짜여지는지. 예. 근데 이런 사람들 풀어주는 거는 나와서 할 일이 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 따라다니면서 으쌰으쌰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너무 할 일이 명약관화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풀어줘야 되나? 그러면 이런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돼. 조국 장관,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윤미향 전 의원만 풀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윤석열 같은 저런 사람도 예. 그 자기들 풀 때 우리 박기춘 의원님 풀고 그랬거든요. 예. 그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는 어렵네.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머리 아프네요. 그래서 이 비난의 화살을 예. 자꾸 그 균형 맞췄다 그거에 돌리시지 마시고 예. 정말 국힘 쪽에는 저는 이념이 달라도 좋다는 거예요. 예. 투사처럼 뭔가 그 보수의 공익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 안 계십니까? 다 거기는 그렇게 돈이나 등등이 연결됩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그 YTN 라디오에서 저 누구죠? 황운하 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라고 오늘 아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영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곧 이번에 닥치는 지방선거. 이번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면 이제 범여권 내부적으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요구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예상해요. 지방선거 출마 안 할 거예요. 대권으로 바로 간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단체장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산시장이 됐던 서울시장이 됐던 서울시장은 약간 위상이 다르기는 다르죠. 합니다만 절대로 부산시장은 출마 안 할 거다. 부산시장은 안 할 거다. 본인이. 적어도 예. 서울시장은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그 본인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네. 무슨 얘기냐. 중앙무대에 있어야지.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 일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변수가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출범한 이유 네. 목적은 윤석열 퇴진이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맞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탄핵당해서 쫓겨났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앞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민노당이나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민노당 10석의 민노당이 식으로 진보가 다시 의제를 설정하면서 시작하길 기대해요.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한 토론이 있을 것 같고 그 토론의 결과 우리는 진보 정당의 길을 가겠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길을 가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가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지향이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가겠다든가 네. 진보가 아니라 네. 그럼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네. 사실은 안티테제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빨리 물러나게 네, 하겠다. 3년 너무 길다. 예, 네. 그 3년은 너무 길다가 소구력이 있었어요. 예. 매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치열한 자기 성찰과 내부 토론과 그리고 방향 정립이 우선이다. 당내에. 예. 저는 사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예. 지방선거 출마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조국혁신당이 예. 그
진보 정당 내지는 소수 정당으로 독자 생존을 추구하는 게 아닌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아마도 조국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을까?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왜냐하면 그 내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 거기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맞아요. 예. 핵심 당직자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처럼 예단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좀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 그 당 내부에. 안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안티테제로 출발했을 때 예. 안티테제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정당이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에요. 네. 예. 그래서 표를 얻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이 예측한 대로 가더라도 예. 그거는 이제 그 큰 틀에서 예. 민주당에서도 개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파가 아니라 정파가 되게 하는 확실한 지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선 근본적인 고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벌이는 이제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방송 3법의 통과 시기 네. 그리고 지금 그 통합 미디어법과 관련한 네. 논쟁. 예. 그 여쭤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통위를 독임제로 가자는 주장. 콘텐츠 부처를 다 때려 모아서 예. 통합 미디어부를 만들자는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은 예. 현 시기 민주당은 어떤 위상인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고민 없이 그런 주장하신다면 저는 왕실망이고요. 예. 저는 방통위는 위원회로 가야 한다. 네. 예, 방송통신 융합, 방추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 예. 왜? 방추위 외에 다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아직 논의한 적이 없어요. 예. 우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없어요. 논리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논리로 시대 정신을 깨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방통위 정상화, 그렇죠. 방심위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 장악 완전 퇴치. 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정부 조직 개편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10년 후의 시대 정신을 지금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장악으로 방송이 황폐화되어 있고 통신 영역 일부가 침해받았는데 네. 갑자기 방송통신부로 가면 이게 되냐고요. 윤석열이 하려던 게 방송통신부 독임제고 이진숙이 하고 싶은 게 독임제인데 예. 왜 이진숙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그게 지금 정리된 거 아닌가요? 독임제가 아니라 아니 독임제 이걸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절차 밟아서 논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제가 이제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 맞는데 네. 저 되게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다 했어요. 과방위도 네. 다 토론했고 어떤 날은 작은 주제 하나, 작은 그 소재 하나로 1시간을 진짜 작은 소재로 네. 그런 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예. 지금 예를 들면 실용적인 결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당 하나가 13석을 국민이 줬는데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의석입니까? 네.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 되기 위하여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가 있어야 되듯이 정치인에게는. 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임제 방송 정책 기구를 독임제로 하자는 주장도 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렇다. 방송 장악이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콘텐츠로 달려가야 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물밑에서 이러저러한 굉장히 뭔가가 많이 있군요. 취재를 좀 세게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겠네. 취재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요새 하도 취재할 게 많아가지고 의원님이 과방위 안 취재를 바쁘시면 못했더니 몇 가지만 예,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가셔야 되는데 그죠? 의원님은 가셔도 되고 아니 들으시고 왜냐 가시죠. 의원님 발음 예, 참. 예. 그러니까 방송법이 주제였는데요. 네. 제가 방송법 통과되고 나서 4가지 정도의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네. 첫째가 방송 3법과 뉴미디어법을 왜 같이 처리하지 않았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미디어법이 뭔데요? 없어요. 그런 법은. 발의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튜브 가짜뉴스법 이게 뉴미디어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미디어로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 3법과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완전 다른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분 의원들이 법을 발의한 것도 정보통신망 개정안이지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가짜뉴스 징배제 적용법을 하려면 최하 3개월 걸립니다. 방송법은 다 성안이 되고 몇 번의 거부권 행사로 도돌이 돼서 이건 처리가 가능했는데 유튜브 가짜뉴스 징배제 적용법은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도 최하가 3개월이에요. 최하가.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이건 애초에 출발이 이게 잘못된 정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방송 3법이 대통령 권한축소법인데 네가 왜 발의했어 이겁니다. 대통령 권한축소법이라는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 독립법이고요. 그렇죠. 공영방송 정상화법이고요. 다만 모든 대통령이 선거 전엔 하겠다 그랬다가 선거 후에는 바뀌잖아요. 안 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진짜 훌륭하신 거다. 그래서 이걸 강제로 권한을 축소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모욕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다신 제게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관심사인데 왜 먼저 처리하지 않고 방송법부터 했냐. 그 얘기는 저희 댓글창에 매일 달려요. 근데요. 이 의안 처리 순서는 전적으로 의장 권한이에요. 네. 그리고 의장이 그냥 하냐 아니에요. 여야 원내대표랑 의논을 해요. 네. 그래서 합의해야.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억울하시다. 너무 억울한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절차를 잘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게 방송 그 법이 하나 처리되려면 맨 처음에 발의를 해요. 의원들이. 발의한 다음에 해당 상임위로 가요. 숙려 기간이 있어요. 10일.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법이 상정되면 이게 법안 소위로 갑니다. 그렇죠. 법안 소위에서 이게 통과돼요. 이러는데 한 2주가 걸려요. 최하예요. 이것도 다.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돼요. 전체 회의, 상임위. 그렇죠. 거기서 통과되면 이게 바로 국회 본회의 가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로 갑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거치죠. 이 절차가 최하가 3개월. 최하. 최하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의장님이 여야 원내대표랑 합의해서 의안 순서를 정하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이 다 처리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 아무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원내에서 처음에 방송법부터 한다. 연락이 왔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먼저 한다. 좋습니다. 근데 설마 방송법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또 방송법부터 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또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한다고 의장이 그러셔서 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부탁드렸죠. 8월 21일이 이용마 기자의 기일이에요. 그런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하면 이용마 기자 기일에 방문진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MBC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 뵙고 순서는 상관없는데 21일이 이용마 기자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진법이 그날 통과되면 정말 제가 이용마 기자에 대한 빚을 갚는 것 같고 또 모두가 MBC에서 MBC 언론노조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해주겠다 그래서 돼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부터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되게 본회의 앞두고 의장님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식사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의외로 국힘이 흔쾌하게 그러자고 그랬다고 방송법부터 하자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신동욱 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준비가 됐고 제 추측은 그냥 노란봉투법은 토론이 준비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그럼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에만 관심이 있고 방송 3법에 관심이 없었냐? 아닙니다. 그냥 세 개 다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조금 이제 좀 일정을 바투게 왜냐하면 6월 끝나면 7월, 7월 끝나면 8월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서 되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 8월 임시회가 끝나고 8월 21일에 7월 임시회가 끝나고 8월 21일 무려 한 보름 정도의 기일을 두고 8월 임시회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 이러다가 8월 안에 다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왜냐하면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산 국회가 열려요. 예. 그래서 21, 22, 23, 24, 25 그 쭉 통과됩니다. 그런데 저는 8월 6일도 하자. 네. 8월 6일 날도 그냥 하자. 6일 하자. 7일도 하자. 2주. 예. 근데 이제 너무 해외에 나가 계신 국회의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게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댓글 달고 막 하다가 몸살 오셨네. 몸살이 온 거예요. 한 이틀을 밤을 샜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국민소통위원장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다 보면 댓글에 답을 안 하고 이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답을 다 하는데 예. 저는 이번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로 정리해서 팩트를 정리해드리면 되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이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랬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한 게 제가 방송법 먼저 처리고 무슨 정청래 대표 뜻이 관철했다.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정청래 체제 1호 법이 되건 방송법이 1호 법이 되건 상관없어요. 다 정청래 대표의 1호 법안이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방송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이 먼저 통과되길 바란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쨌든 8월에 다 처리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네. 10월이죠. 추석에 여러분들 그 귀성길 고향 가실 때 검찰청 문을 닫았습니다라는 뉴스를 듣게 해준다고 했으니 저는 이 약속은 정청래 대표가 꼭 지킬 거다. 요거는 라는 생각이 좀 우리가 듭니다. 체계특위가 있잖아요. 검찰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언론특위. 언론특위인데 검찰개혁특위에 가장 빠르게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방송 가셔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했고요. 주말 사이에 의원님 좀 쉬시고 감기 꼭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